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 해상 운송의 국내 거점인 여수 광양항도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물류 운송에 차질은 없지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해상 운임 상승 등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국제해상 물류운송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수 광양항에서도 긴장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 광양항을 기점으로 이집트와 튀르키예 등 중동 지역 해상 물류 운송 서비스는 머스크사가 한 개 노선을 주 한 차례씩 운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쟁 위험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여수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에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작년 한 해 저희가 중동 지역 간에 약 17,000TU 전체 여수 광양 물동량의 0.8%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컨테이너 물동량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으로 들여오고 있는 원유의 수입도 아직까지 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 광양항을 통해 이란, 바레인 등 호르무즈 인근 6개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원유는 현재 연간 평균 1,700만 톤 수준입니다. 여수 광양을 통해 들여오는 전체 원유 수입량의 6.4% 수준에 그치면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수 비축기지를 포함해서 비축하고 있는 양이 약 7개월 분의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장기화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이제 영향은 제한적이다. 여수 광양항을 수출입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 철강업계도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에 단기적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동 사태가 미치게 될 물류 비용 상승 등 중장기적 여진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이것이 물류비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어서 국제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 그리고 향후 여러 가지 악재로 작용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여수 광양항을 거점으로 한 지역 해상 물류 운송업계의 몰건 파장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박 전쟁 보험료 상승, 중동 항로 회피, 글로벌 해운 운임 변동성 확대 등 숨겨진 악재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수 광양 항만공사도 대응 전략 마련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양만권 2차 전지 특화단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특화단지는 광양만권 미래첨단 국가산단, 율촌 제1산단, 해룡 세풍산단, 동호안 등 모두 7개 단지를 연계 조성하고 총 사업비는 2조 8,452억 원 규모입니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특례와 국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이 적용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광양만권은 핵심 광물 정련, 양극재 생산, 배터리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전주기 공급망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전남과 광주를 넘나들면서 영토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광주와 전남으로 커지면서 전남 후보군의 광주행, 광주 후보군의 전남행이 잦아질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을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 올해 초부터 전남 시군을 돌며 개최한 광주 전남 상생 토크로 이번이 7번째입니다. 강 시장은 통합 시대에 맞춰 반도체를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 동부권의 산업 연계를 통한 발전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제품 만들어서 조립하는 후공정이니까 광주는 후공정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순천 동부권은 차세대 반도체 팹을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 유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초대 통합특별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 지사는 광주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와 동구를 돌며 자치구 초청 타운홀 미팅을 마쳤고 이번 주 광산구와 북구를 연달아 찾아
특별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변방이나 서해시 그런 낙후된 지역이라는 그런 생각 이제 버리고 우리가 1등 국민이다, 1등 시민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꿈이고 전남 광주를 40년 만에 묶는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후보들이 지지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전남지사 후보군이 광주를 찾는 일정도 잦아질 전망입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6일 광주를 방문해 각계 직군과 간담회를 갖고 접점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통합시장 출마를 광주에서 선언하고 광역 발전 전략을 공개했고 이계우 민주당 의원도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된 후 광주 전남 결합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의 경선룰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통합시장 경선에 돌입하면 이 같은 광역을 넘나드는 표심 잡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가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전남에서 65%의 지지율로 95%의 대표성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참정권이 악화하고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를 위한 행정통합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동욱 도의원이 순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도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원칙을 세우고자 노력했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역량을 순천 발전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도 도의원 선거 준비를 위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광양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더 넓은 자리에서 제 역할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하고 월급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업주 등을 고발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결국 법무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계절 근로자 제도를 이용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안셀 씨. 고흥의 굴 양식장에 취업해 매일 새벽 2, 3시부터 12시간 넘게 굴을 까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달에 209만 원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실제로 첫 달에는 120만 원, 다음 달에는 14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게 안셀 씨의 주장입니다. I work start at 3 a.m. in the morning. Sometimes we are there at 2:40 till 4 p.m. 4:30 p.m. and we don't have break. 또 일을 하다 손을 다쳤는데도 제때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고 15명이 모여 살던 좁은 숙소 안쪽에는 CCTV가 설치돼 하루 종일 감시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안셀 씨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업체 대표 등 4명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뭔 기사에 카메라가 있고 뭐 일을 뭐 빨리 와서 하라 이렇다 뭐 저렇다 이건 말을 해. 병원을 안 데려가요? 그럼 이건 다 거짓이죠. 너무 억울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함께 일했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월급은 업체 대표와 합의한 부분이라며 안셀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greed and we decided the six workers that we agreed that okay, we have to transfer or to react as a kilo also. 임금과 CCTV 감시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내일 출입국 관리사무소, 고흥군과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고흥군이 새 학기를 맞아 초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축하금은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입학일 기준 학생과 부모 중 한 명이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각 학교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무안공항 개항 지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세워지고 있는 KTX 호남 고속철도까지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국토부가 유가족과 협의를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년여 넘게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을 서두르라고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 제일 중요한 거는 무안공항을 빨리 개항을 하는 거예요. 일단 신속하게 다시 하시도록 하시죠. 논란이 된 건 국토부 장관의 대답이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는 유가족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고 조사. 근데 올 상반기에 그 문제만 잘 마무리되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무안 시민단체들은 국토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습니다. 재개항은 자연의 책임을 협의 문제로 돌리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항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국토부가 재개항 지연 책임을 유가족에게 돌리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1년 동안 뭘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상규명이 되고 그에 합당한 그 후속 절차가 있어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가 로컬라이저 시설의 안전 기준이 위반됐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는 데다 참사 1년이 지나서야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국토부의 진상규명 절차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재개항에 반대하는 원흉이 유가족이다라고 유가족 핑계만 대고 있거든요. 문제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3조 원을 들여 추진 중인 KTX 호남고속철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KTX가 경유할 무안공항역입니다. 공정률은 이미 61%로 내년 말 개통 예정이지만 공항이 열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공사는 쓸모없게 되는 셈입니다. 공항 개항 지연으로 지역 경제와 수조 원 규모 KTX 사업까지 영향이 불가피해지면서 국토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여수 금오도와 낭도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섬기업 상생관광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섬기업 상생관광 프로젝트는 섬 관광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생 기반의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자 섬과 여행사, 관광 벤처기업을 매칭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 전국 8개 섬이 선정된 가운데 여수 금오도와 낭도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아웃도어 활동과 워케이션, 요트 프로그램 등 체험과 소비가 연계되는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순천 에코칼리지 생태문명 전환 촉진자 양성 과정에 참가자가 몰리면서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순천 에코칼리지는 9개월 동안 강의와 현장 체험을 통해 참여자가 지역 문제를 바탕으로 공생적 삶을 기획, 실행하는 현장 중심의 실험형 교육 과정입니다. 이번 과정에는 모집 인원인 30명을 초과한 전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 41명이 지원했고 오는 7일부터 이틀간 면접이 진행됩니다. 광양시가 매화축제 기간 도심권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광양시는 제27회 광양 매화축제 기간 주말 휴일인 오는 14일과 15일, 21일과 22일 나흘 동안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축제장과 도심권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셔틀버스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6차례 왕복 운행하고 운행 노선도 광양터미널을 출발해 광양시 관광 안내소를 거쳐 광양 매화마을까지 왕복 운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5에서 15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에서 5도, 한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연구, 실증, 제품화, 시장 진입까지 전주기 산학협력 모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학 내 그린바이오 지산학 캠퍼스 기업협업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기술 개발과 검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 연계 등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여수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